야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예쁜 야구 잠바나 야구 모자는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구 시계는 어떨까요? 오리스가 메이저리그의 전설 행크 아론을 기리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2020년에 선보였던 로베르토 클레멘테 한정판의 인기에 힘입은 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크 아론과 로베르토 클레멘테 모두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이고 은퇴 후에는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존경을 받은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역 시절에 1962년 6월에 치러진 한 경기에서 두 사람 다 만루 홈런을 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시기의 첫인상을 보니까 야구라는 주제를 충분히 떠올리게 해주면서도 그게 너무 요란하거나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잘 디자인된 야구 잠바나 야구 모자가 그러하듯이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어필이 있을 듯합니다. 전반적인 틀은 현행 40mm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의 것을 아주 약간 변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글동글한 돔형의 유리와 화이트 다이얼이 야구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구 시계로 기획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년대풍의 파일럿 시계 디자인이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클래식 유니폼의 색감과 찰떡일 거라는 생각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합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오비베어스 유니폼이랑 색감이 같아서 로베르토 클레멘토 한정판 때보다 제 마음에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챕터링이랑 코인 엣지의 생김새도 야구 글러브를 연상시키는데요. 또 가죽줄만큼은 야구 글러브를 직접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야구 시계라는 테마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크 아론이라는 이름은 클래식 야구 팬분들한테는 대약물 시대 이전에 인간의 힘만으로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운 마지막 인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 메이저리그에 입문하신 분들께도 이분의 이름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매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선보인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도 행크 아론 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행크 아론 상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는 분이어서 한국 프로야구 원년이었던 1982년에 두 차례 방한을 했었는데요. 그냥 슈퍼스타로서 얼굴만 비추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아틀랜타 산하의 마이너리그 야구팀을 데리고 와서 한국 프로팀과의 친선 경기를 주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본인에게 헌정된 시계가 한국에까지 소개가 되는 걸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해집니다. 행크 아론이 현역 시절 기록한 타점이 2297점이라고 하는데요. 한정판의 숫자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공익적인 의의도 담겨있는 시계인데요. 1994년에 행크 아론이 설립한 체이싱 더 드림 재단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대학에 가기 힘든 8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을 후원해온 재단인데요. 사회공헌 활동에 신경 쓰는 오리스답게 이 시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이 재단에 보낼 거라고 합니다. 한정판이라서 박스가 참 예쁘게 나왔고요. 이것저것 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리테일가가 320만원으로 일반적인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모델보다 몇십만원 더 책정이 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리스 브랜드와 행크 아론의 업적 그리고 이 시계의 의의 같은 걸 설명하는 한정판의 인증서를 겸하는 소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 등번호 44번이 찍혀있는 박스를 열어보면은 시계가 나옵니다. 기본 가죽 스트랩 외에도 나일론 스트랩이랑 시계줄 교체 도구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케이스 직경은 40mm에 러그2러그의 길이는 47.9mm입니다. 대체로 수치상의 사이즈와 체감 사이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시계인데요. 하지만 두께만큼은 수치보다 얇게 느껴집니다. 12.3mm에서 상당 부분은 유리의 두께이니까요. 손목에 올려보시면은 생각보다 얇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0mm이고요. 기본 가죽 스트랩에 체결했을 때의 무게는 74.6g으로 기계식 시계치고 가벼운 편에 속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커다란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코인 엣지가 촘촘하게 들어간 플루티드 베젤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딱 적당한 정도로 따뜻하게 빛이 맺힐 수 있게 해줍니다. 빅크라운이라는 컬렉션의 이름이 확인시켜주듯이 파일럿이 장갑을 끼고도 크라운을 조작할 수 있게끔 오버사이즈 크라운을 3시 방향에 배치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방수 성능은 50m로 그리 높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 방식으로 크라운을 잠궜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오버사이즈 크라운의 탁월한 조작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굳이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채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시계가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전달되는 곳이 크라운이기도 하잖아요.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은 파일럿 시계다운 단정하고 뚜렷한 윤곽을 가졌습니다. 윗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수직의 브러쉬를 가했고요. 측면은 폴리시를 가한 무난한 생김새를 하고 있네요. 무광택의 화이트 배경에다가 행크 아론의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유니폼에 들어가던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해서 인덱스와 챕터링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프린트나 야광 도료가 평면적으로 처리되지가 않고 약간 도톰하게 적용이 되어서 더 흥미로운 외양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볼록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만들어내는 왜곡 효과 때문에 이 흥미로움은 더 배가가 되고요. 제가 서두에서 오비베어스 유니폼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지역 팀이 오비베어스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보던 그 시절 프로야구 유니폼이랑 야구장의 추억이 떠오르는 시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빅크라운의 아라비아 숫자의 폰트는 시계 다이얼에 쓰인 폰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읽기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폴리시된 캐시드럴 핸즈와의 조화도 정말 좋고요. 이 폰트의 매력은 특히 숫자 4에서 두드러집니다. 4의 자상단을 풍만하게 만들어서 다른 숫자들과의 크기 차이가 없도록 한 부분은 지금 봐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1부터 12까지 이렇게 둘러가면서 봐도 어디 한 군데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죠. 엔진으로는 셀리타의 SW200-1의 날짜 기능을 수정해서 장착한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포인터 데이트 기능인데요. 이 시계는 항상 다이얼의 대칭을 깨서 매니아분들께 원성을 듣는 날짜창 대신에 다이얼 가장자리에 프린트되어 있는 날짜 숫자를 가리키는 날짜침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의 이름도 빅크라운 포인터 데이트인 건데요. 심미적으로도 좀 더 빈티지 시계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길 수 있게 됐고요. 좀 더 흥미로운 날짜창의 구동 방식을 사용자가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스펙은 이 시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파워 리저브가 38시간에 그치고 있고 오래 사용된 검증된 엔진이라는 거 말고 무브먼트 스펙이 정말 평범합니다. 시계가 예쁘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도 오리스가 개발한 인하우스 엔진을 넣고 한정판의 개수를 타점이 아니라 홈런 숫자 정도로 줄이는 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마 오리스에서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국구 팀이니까 좀 더 대중지향적인 가격을 위해서 셀리타 버전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게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 에디션에서 하나 더 아쉬운 걸 지적을 하자면은 지난번 로베르토 클레멘토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날짜 중에서 등번호에 해당하는 21을 골드톤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행크 아론은 등번호가 44번이거든요. 1에서 31까지만 나오는 날짜를 통해서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믹 하나가 사라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뒷면에는 거의 메달 수준의 퀄리티로 행크 아론의 독특한 타격폼이 양각으로 표현된 스크루인 케이스백이 달려 있습니다. 한정판의 넘버링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뭔가 야구 게임에서 뽑은 선수 카드 같기도 하고 재밌는 케이스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분들에 따라서는 오리스의 빨간 로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오리스가 참 시계 분위기에 맞는 스트랩을 잘 골라주는 브랜드인데 이번 한정판에도 야구 글러브를 연상시키는 멋진 스티치가 두 줄로 들어간 소가죽 스트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스트랩으로 교체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착용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제공되는 나일론 스트랩은 좀 더 알록달록한 색감이 강조되어 있어서 주말 시계나 휴가용 시계로 즐겁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 하나 사가지고 두 개의 시계인 것처럼 연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배려라는 생각이 들고, 키퍼의 소재가 스틸이 아니라 나일론이라는 점이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색깔 있는 독립 브랜드로서 오리스를 좋아한다는 말씀은 계속 드려왔는데요. 제 컬렉션에는 65랑 아키스를 비롯해서 여러 오리스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크라운의 디자인은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비크라운을 제 컬렉션에 들이지를 못했어요. 어떤 비크라운을 들일지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는데 이 시계도 후보에 넣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국 프로야구가 테마인 에디션은 아닌데 어린 시절에 보던 한국 프로야구 유니폼 생각도 나고 야구장의 추억이 떠올라서 리뷰하면서도 아련해지는 시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